성장할수록 주변에 친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를 싫어해서도 갈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삶의 길이 점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점차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때로는 그 친구를 잃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잃은 것입니다. 고인의 지혜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어떤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이 다른 것은 드문 일이고 길이 엇갈리는 것이 오히려 법칙입니다. 왜 예전에 그 친한 친구들이 멀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서로 다른 두 산봉우리에 두 명의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뚱뚱한 스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마른 스님이었습니다. 매일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와 같은 가을에서 마실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물을 깃는 동안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른 스님이 산을 내려왔지만 뚱뚱한 스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 보름이 지나도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마른 스님은 친구가 아픈 것은 아닐까 생각하여 힘들게 반대편 산봉우리로 올라가 친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뚱뚱한 스님이 다른 친구와 함께 여유롭게 태극권을 연마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른 스님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있소? 왜 보름 동안이나 산을 내려와 물을 깃지 않았소? 뚱뚱한 스님은 친구를 다시 만나 매우 기뻐하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줄 것이 있소. 그리고 그는 마른 스님을 뒷마당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뚱뚱한 스님은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 우물을 파는데 5년을 보냈소. 매일 조금씩 팠고 마침내 보름 전에 우물에서 물을 얻을 수 있었소. 이제 나는 더 이상 매일 힘들게 산을 내려가 물을 기를 필요가 없게 되었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예를 들어 태극권을 연마할 시간이 생겼소. 친구의 말을 듣고 마른 스님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아마도 이제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 연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여러 감정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함께 산을 오르고 물을 깃고 경전을 외우며 5년을 보냈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필요했던 것은 함께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종종 이 법칙을 따릅니다. 방향과 걸음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관계가 끝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미 깨어지기로 정해진 관계는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조용히 우물을 판 뚱뚱한 스님이 잘못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의 눈에 우물을 파는 것은 자신만의 일이었고 어쩌면 말하면 비웃음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행동했고 마침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을 내려가 물을 깃는 것을 꾸준히 한 마른 스님 역시 잘못이 없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뚱뚱한 스님을 친구로 여겼지만 두 사람의 목적이 처음부터 같지 않았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모든 성인은 자기 자신의 가장 외로운 버전이 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새와 물고기는 길이 다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과 그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자연의 순리에 맡기십시오. 모든 관계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 억지로 누구와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격이 맞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 자신으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할 것입니다. 꽃은 자연스럽게 향기를 뿜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나눈다면
반드시 뜻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부유한 가정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파티를 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의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니?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 10명에게 문자를 보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급히 1억이 필요하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아빠, 기다려 보세요. 몇 분 안에 그들이 돈을 보내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그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항상 그를 좋은 형제라고 부르던 사람들 중 6명은 문자 메시지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와 음성 메시지에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아니라는 대답을 받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3명은 계좌가 비었다는 전략을 쓰며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이들이 모두 부잣집 자식들이며 그들에게 1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돈 때문에 우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어려움이 있어 1억을 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계좌번호를 물은 뒤 말했습니다. 몇 천만 원이면 충분하겠나? 부족하면 내가 더 방법을 찾아보겠네. 이 친구는 젊은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1억은 지난 반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지만 그는 주저없이 기꺼이 도와주려 했습니다. 젊은이는 침묵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실 당신이 기꺼이 식사를 대접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지 보십시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양 한 마리가 언덕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덤불에서 늑대 한 마리가 튀어나와 양을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양은 저항하며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소는 덤불 속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늑대인 것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말은 고개를 숙여 보더니 역시 늑대인 것을 알아채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당나귀는 잠시 멈췄다가 늑대를 보고는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토끼는 구조 요청 소리를 듣고 더 빨리 달아났습니다. 상이슬개서 개가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서둘러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덤불에서 뛰쳐나와 늑대의 목을 세게 물었습니다. 늑대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었고 개가 방심한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양이 집에 돌아오자 친구들이 모두 몰려왔습니다. 소가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 뿔로 늑대 창자를 꿰뚫을 수 있는데. 말이 말했습니다. 날 부르지 그랬어. 내 발굽으로 늑대 머리를 부술 수 있는데. 당나귀도 말했습니다. 왜 날 안 불렀어? 내가 한번 소리치면 늑대가 무서워서 도망갔을 텐데. 토끼는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는 빨리 달리니까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오직 개의 목소리만 빠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당신 주위를 맴돌며 당신을 칭찬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진짜 친구는 아닙니다. 반대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조용히 관심을 갖고 당신이 성공했을 때 아첨하지 않으며 당신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질 낮은 사회적 관계는 질 높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만 못합니다. 친구는 많을 필요 없고 질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든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삶에는 귀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귀인이 많아지면 당신의 사업은 자연스럽게 번창할 것입니다. 한 유대인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두 아들을 곁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곧 떠난다. 너희는 위험에 처하고 쫓기게 될 것이다. 내가 연락처 2개를 주겠다. 각자 하나씩 가지고 도움을 청하러 가거라. A라는 사람은 우리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가 여러 번 도와주었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B라는 사람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다. 각자 하나씩 선택하거라. 큰아들은 A가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A를 여러 번 도와주었으니 이제 A가 보답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A를 찾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A에게 배신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들을 도와준 적이 있는 B를 찾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B는 그의 안전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도와준 사람은 항상 기꺼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은 그들이 항상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은 그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굳이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쇠사슬조차도 떠나고 싶어 하는 개를 묶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선의는 이용당할 수 있고 진심은 짓밟힐 수 있습니다. 만약 하늘이 당신에게 한 관계를 끝내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조차 당신이 너무 많은 억울함을 겪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해방되기를 원하며 당신을 온 세상처럼 여겨줄 사람을 곁에 보내줄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말을 해서 불필요한 감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입장과 목표가 다르므로 동의나 이해를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을 얽매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을 억지로 자신의 마음속에 두지도 마십시오. 가치관의 차원이 다를 때는 미소 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고의 높이가 다를 때는 존중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숲속에 아기 돼지와 아기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아기 돼지가 아기 개의 집에 놀러 가던 길에 아기 개를 만났습니다. 아기 돼지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아기 개가 대답했습니다. 사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같이 갈래? 소개해 줄게. 아기 돼지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새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아기 여우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아기 여우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 그들은 모두 이 숲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야. 너희도 같이 가자. 내가 소개해 줄게. 아기 개와 아기 돼지는 마음이 약해져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기 여우는 자기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했습니다. 아기 돼지와 아기 개는 이제부터 숲에서 의지할 곳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셋은 문을 두드렸고 여우의 대단한 친구들이 호랑이, 사자, 늑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우가 소개하기도 전에 호랑이가 하하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긴 왔는데 선물은 왜 가져왔어? 아기 돼지가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여전히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은 쉽게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절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공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아기 돼지처럼 조만간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하거나 여우처럼 무해하다고 여겼던 사람, 동료나 친구에게 팔려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자와 호랑이의 입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항상 이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누군가 묻더라도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친구로 여기지만 그들은 당신을 바보로 봅니다.
만약 당신이 A에게 비밀을 말하면 A는 B에게 말하고 B는 C에게 말하고 결국 당신의 비밀은 온 숲에 퍼질 것입니다. 직장 환경에서는 동료와 너무 깊이 사귀지 마십시오. 동료는 당신과 매우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면 내일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절대 공개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상사가 정직한 사람을 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상사는 당신이 너무 순진하고 이용하기 쉬우며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며 자신의 성격이나 가정 환경과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발등을 찍지 마십시오. 진행자가 유덕화에게 자신의 단점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찍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일하는 젊은이들이 압박감을 느낍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단점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시간을 잘 지키는 습관은 어디에 두어도 단점이 될 수 없습니다. 유덕화와 같은 대스타조차도 대중 앞에서 발언할 때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비판을 할 때 겉으로는 깎아내리면서 실제로는 칭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상사가 당신에게 단점을 말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약점은 일을 너무 원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저는 일을 너무 진지하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직장 환경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올라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에 있는 친한 친구 돼지에게 밧줄 한 토막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기 돼지는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고양이야, 내가 밧줄을 아래로 던져줄게. 그러고는 아기 돼지는 밧줄 뭉치 전체를 구덩이 아래로 던졌습니다. 고양이는 속상해서 말했습니다. 밧줄 뭉치 전체를 던지면 내가 어떻게 올라가? 밧줄 한쪽 끝을 잡고 있어야지. 그 말을 듣고 아기 돼지는 구덩이로 뛰어내려 밧줄 한쪽 끝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쪽 끝을 잡았어. 이제 됐지? 고양이는 여전히 속수무책이었지만 행복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지만 평생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따뜻한 말은 수많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피곤하다고 느낄 때 누군가 부드럽게 말해주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약점을 비웃지 않으며 당신이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가난을 숨기기 위해 그들 앞에서 고급차를 몰며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 심오한 철학적 단어들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가면을 쓴 삶에 지쳐 있습니다. 진짜 친구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 찾기에 관한 한 워크숍에서 50명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풍선으로 가득 찬 방에 들어섰을 때 진행자는 꽤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각자 풍선 하나를 받아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풍선을 모아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풍선들이 옆방으로 옮겨졌을 때 진행자는 각자 5분 안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찾기 위해 달려들고 부딪히고 밀치면서 방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5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자신의 풍선을 찾지 못했습니다. 진행자는 멈추라고 요구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아무 풍선이나 하나 집어서 그 풍선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주세요. 3분도 차에 되지 않아 모두가 자신의 풍선을 받았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모두가 미친 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해답은 사실 우리가 서로 돕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줄 때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이런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고 작은 새 한 마리가 추위에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새의 몸 위에 똥 한 무더기를 누웠습니다. 소똥은 매우 따뜻해서 새가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늑대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똥 무더기를 파헤쳐 새를 발견하고는 잡아먹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똥을 던진 사람이 반드시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을 똥더미에서 꺼내준 사람이 반드시 당신을 돕는 사람도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실제로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차갑게만 보였던 사람이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줍니다. 모에는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201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고향의 많은 친척들이 질투하며 그를 험담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옌도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유순한 태도는 요구를 점점 더 과도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관계들이 깨지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심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과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관계들에서 벗어났을 때 그의 삶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장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끝이 온 관계는 그대로 닫히게 두십시오. 관계의 파탄을 감히 받아들이는 것도 성장 과정에서의 하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의 순리에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당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수락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들이 만족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모든 일을 다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절해야 할 일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이용해 당신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거절하기 미안해서 마지못해 수락한 일들은 종종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을 쫓아가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시간을 풀을 심는 데 사용하십시오. 봄이 오면 푸른 풀이 아름다운 말들을 당신 곁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친구가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십시오. 모든 것이 무르익었을 때 진정한 친구들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저 군중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는 대부분 일시적일 뿐입니다. 오직 인격으로 구축된 관계만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이 노력해야 하는 관계는 대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는 사실 모두 놓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답이 없는 관계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끝나야 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 더 강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친절함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친절하기만 하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농부와 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농부가 산에 오르던 길에 얼어붙은 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불쌍히 여겨 뱀을 품에 안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뱀이 깨어나자 농부를 한번 치명적으로 물고는 가버렸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농부는 자신이 뱀을 구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이야기 속 뱀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을 대할 때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소인배를 마주하고 마음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실수입니다. 당신의 모든 양보와 타협은 그들의 눈에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한 모든 것을 부정하기 위해 쉽게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인배에게 베푸는 친절은 바로 자신에 대한 잔인함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언제 당신을 배신할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곤란하게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선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일찌감치 단호하게 관계를 끊으십시오. 당신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보여주도록 문제를 격상시키십시오. 그 순간에 관계를 끊는 것은 합리적이고 증거가 있는 것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관계를 끊으면 소인배로 여겨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절하기 미안해서 친구에게 한 번, 두 번 돈을 빌려주다가 세 번째에는 더 이상 빌려주고 싶지 않다면 이전 두 번은 헛되이 도와준 것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에는 당신이 그들의 눈에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배우 솔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 가난한 학생을 후원했지만 그 학생은 사치스럽게 생활하며 부수입을 숨겼습니다. 솔녀가 지원을 중단하자 그 학생은 그녀를 비난하는 6,000자짜리 장문의 글을 쓰고 심지어 그녀의 경력을 망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와 뱀의 현실판입니다. 다행히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솔녀는 수많은 인터넷 비난을 감수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당신의 인내에는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과도함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일부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친절에는 발톱이 있어야 하고 당신의 부드러움은 올바른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일처리는 단호한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최대한 양보했는데도 그들이 계속 밀고 들어온다면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주저없이 맞서 싸우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이 나를 대하는 대로 나도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이자 예의입니다. 만약 친절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멀리 날려보내십시오. 절대 당신이 가진 것이 선량함과 정직함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존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화려한 아름다움은 결국 고독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인생은 우리 각자가 홀로 걸어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은 사회적 교류 능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독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고독 앞에서 우리는 종종 당황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성장할 것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다른 사람을 수술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꿰맬 수 있는 사람은 드문 것과 같습니다. 왜 사람은 친구가 필요할까요?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다면 당신은 진정한 우정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은 종종 사람이 고슴도치와 같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서로를 상처 입히고 멀리 있으면 고독을 느낍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들을 주위에 모이게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평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은 친구를 고독에 맞서는 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신은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울 수 없으며 진정한 우정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정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친구가 우리에게 평온을 가져다주고 우리도 친구에게 평온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모두가 바라는 우정의 형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정 또한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당신 곁에 있던 몇몇 친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떠나갈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별을 실패나 슬픈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마십시오. 사실 헤어지기 오래전부터 당신과 그들의 성장은 이미 동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오랜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당신은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은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정은 어떤 명확한 이유 없이 조용히 끝납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건강한 결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